3억의 제한을 걸면 전세가조차도 폭락을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서클입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에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하락하는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6.17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들 대출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다주택자가 사라졌으니까 전세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돌고 있는 부동산 찌라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7월, 8월 부동산 2차 발표 정책 수립 중. 수도권 신규 전세담보대출 한도 상한 3억 제한. 이제 매매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을 뒀으니 이제 전세담보대출도 그거의 50%인 3억의 상한으로 제한을 하겠다. 부동산 찌라시입니다. 전세담보대출 신규 및 갱신권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겠다. DSR 40% 초과 시 신규 전세담보대출은 불가. 40%까지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초과 갱신권 만기가 도래하는 지금 2년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전세담보대출을 DSR 40% 초과했을 때 갱신권에 한해서는 만기 시 즉시 상환해라. 은행에다가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 40%만 받아라. 그럼 DSR이 뭘까요, 여러분들?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0%면 모든 소득에서 40%만 네가 1년 내내 버는 소득에서 40%만 대출 이자로 내라. 더 뭐 50% 60% 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전세담보대출 DSR 40%라는 의미가. 그래서 DSR이라는 이런 용어를 공부하기보다 이 실전에서 이게 DSR 40% 그럼 40%만 내 원리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정책이 6.27 부동산 대책에서는 없었죠. 그래서 오피스텔 및 아파텔 대거 물량 투입 공급 정책에 포함 예정. 단기간 공급 효과 기대. 그 오피스텔하고 아파텔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급을 가지고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찌라시니까요. 그리고 마용성, 강동하고 과천하고 분당까지 추가 규제는 10월 추석 뭐 연휴 이후 재검토 예정.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마용성과 용산은 지정이 됐죠. 마포하고 성동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강동 그리고 이번에 많이 상승했던 과천하고 분당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한다. 풍선 효과로 서울 전 지역 수도권 전체 조정 지역 규제 검토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규제 지역이라는 게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어떤 지역이 투기 지역이 됐다, 해제됐다, 또 됐다. 이번에 그 토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풀었다가 조였다가 다시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제 지역, 이제 지역을 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그래서 풀어주기도 하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전면 해제를 했었죠. 2022년도 9월 달 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뉴스에 규제 지역이 많이 회자될 듯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재지정은 한간에 얘기가 많았어요. 마용성하고 용산은 됐으니까 마포하고 성동하고 과천하고 분당은 거의 토호제 해당 요건에 충족해서 급등한 상황에서 규제가 지정이 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토호제가 지정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 토호제 확대 지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토호제 확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은 이유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금융 정책 덕분에 급등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토제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대책이고 구역 확대 지정을 고려할 단계는 현재는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6억 이하로 6억 한도로 대출을 제한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이주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 공급이 많이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과열 주범은 갭투자. 갭투자의 핵심은 전세 자금 대출로 규정을 하고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방향성을 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민들의 금융상품이었던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걸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들은 소득이 약한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지방에서 막 상경한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려고 오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면 이제 월세로 내몰리겠죠. 그래서 상당히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갭 투자가 쉬워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은 높은 전세금으로 내 돈이 뭐 2천만 원만 있어도 막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면 뭐 1억 전세 좋은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내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예전 같으면 2천만 원에서 뭐 좀 안 좋은 월세를 알아보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80%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1억짜리 집을 계약을 그렇게 덜컥 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높게도 계약이 많이 돼서 투자금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갭투자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데 그 규제의 일환으로 전세가율을 높이지를 않게 만드는 거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하는 거고 그 규제를 하는 와중에 소득이 약한 DSR상 소득이 약한 임차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금액을 줄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하되는 게 자명한 사실이고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기준금리를 몇 번은 인하를 해야 된다. 이거는 확정된 이야기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릴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돈을 받아서 매매로 가거나 저금리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집값이 많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 다주택자들이 공격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집을 구매할 수가 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거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가를 높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런 의미겠죠. 더군다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게 지난번 6.27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고 DSR 적용 논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 한도가 당연히 줄어들죠. 여기다가 전세 대출에 DSR까지 적용을 한단 말이죠. 총 부채 상환 비율. 이러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소득이 약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이번 부동산 첫 번째 대책은 맛보기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다.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더 강한 대책이 주머니 안에 많이 있다. 하나하나 꺼낼 테니 조심해라. 내년 4월까지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규제 시리즈는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세금 규제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출 규제는 LTV, DTI, DSR을 조정하는 거고 정책 대출하고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이 이제 거래 규제. 요번에 부동산 찌라시에 나왔던 지역 규제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허가 구역, 토제 구역 지정이 될 거고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런 게 확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규제가 이제 아주 강력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겠죠. 세금 규제.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세 개를 건드는 겁니다. 특히 보유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매년 12월에 내는 거 그거를 건드리겠죠. 근데 이름을 바꿔서 국토보유세 뭐 이렇게 비율을 조정을 하고 공시지가 현실화 뭐 이런 거를 건들면서 많은 규제가 예상이 됩니다.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집주인 DSR로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인데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전부터 DSR 규제 강화 카드를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많이 고려했었는데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책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에 DSR 확대 적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세입자의 전세 대출 중 원금을 집주인의 DSR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세입자의 DSR로 잡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을 하지 않았어도 내 DSR이 꽉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1주택자들 집주인들한테는 굉장히 과도한 규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잘 살고 있다가 직장이 지방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세종이나 뭐 충청도 혁신도시 이런 데로 갔는데 서울을 갖고 있던 집을 전세를 놓은 거죠. 그럼 세입자가 들어올 때 요즘은 90%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오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 그럼 그게 집주인 DSR로 잡혀버리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에게, 임대인 집주인이죠. 그리고 이자는 세입자가 당연히 자기가 빌렸으니까 내는 건데 DSR을 집주인이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럼 집주인들은 다 집을 팔겠죠.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전세 대출이 집주인의 갭 투자 등으로 활용돼서 집값을 밀어올리고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늘리는 주 요인으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였다.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많이 끼고 집을 구매를 했다. 이런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요인으로 지목을 해서 집중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명분은 명확합니다. 그것도 충분하고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있다. 전세 대출을 많이 받고 들어온 세입자는 본인도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집주인도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니 요거를 DSR로 한도를 정해 놓으면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있다. 명분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의 중인데 이게 갑론을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 가속화가 되겠죠. 전세 물건은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혼선도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논의 중인데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또 진보 정권이. 그래서 국회도 지금 진보 정권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폭등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다 또 국토교통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1차관 핵심 파워 있는 자리에 이상경 가천대 교수님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한 부동산 개혁론자, 진보 개혁론자죠. 부동산 책사, 국토부 차관 핵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성 강조하시면서 6월 30일 날 취임사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번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윤덕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장관 후보자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전주에서 삼성 국회의원이시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계셨었는데 문체부 장관이 되면 적당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혁신 통합해야 된다. 이게 선거 전에, 대선 전에 김윤덕 의원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민주당이 단결해야 된다. 그랬던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내용에서 같이 진보 정부는 공공성, 공정 이걸 강조하면서 민간에다 맡겼더니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고 양극화가 발생한다. 우리가 그거를 가져와서 적당하게 분배를 해주겠다. 이런 공정성을 강조하는 게 진보 정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보 정권은 앞으로도 5년 내내 공공 자원의 분배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다주택자로 지난 진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적폐로 규정하고 없애야 할 존재? 그 다음엔 대출을 통해서 고가 주택을 사는 초고가 주택의 매수자 플러스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현금보다도 더 비싼 고가 전세 세입자라고 해야 되나요? 고가 전세 세입자, 고가 1주택자까지 이번 정부에서는 타겟으로 추가됐습니다. 요 두 부류는 실수요자 같은데 어쨌든 정부의 타겟이 된 이상 집중적으로 고가 전세 세입자, 고가 1주택자는 규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예? 시장은 매매는 얼어붙었고 전세는 없어지면서 전세가는 가물에 콩나듯이 전세 하나 있으면 전세가는 상승할 텐데 만약에 전세 부동산 오늘 이야기 나눴던 찌라시처럼 3억의 제한을 걸면 전세가조차도 폭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 댓글을 보고 다음 방송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십시오.